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두 번째 5월 시간인데요. 오늘은 김재근 교수님과 함께 다양하게 지금 봄철에 핀 꽃을 채집하고 알아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조금 더 소개해 주시겠어요? 오늘은 밖에 나가서 직접 피어있는 꽃들을 한번 쭉 보고 그 꽃들의 역할 또 구조적인 모습 이런 것을 중심으로 오늘은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채집을 해서 실험실로 들어가고 좀 더 자세하게 보는 그런 과정을 겪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실시간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직접 그 꽃을 갖다 관찰하면서 질문이 있으면 하고 또 그때는 또 다른 꽃이 피었기 때문에 또 다른 꽃들이 있었으면은 찾아다가 다시 한번 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느티나무입니다. 느티나무. 보통 보면 느티나무는 꽃이 피는 것 같지가 않은데요. 지금 이렇게 잎이 나올 때 자세히 보면은 우둘둘하게 생겨서 이 꽃들이 지금 여기서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는 꽃잎이 아름다운 것들을 꽃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꽃잎은 다 퇴화를 발달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암술과 수술이 여기서 발달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건 또 암꽃과 수꽃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있을 때 위에 부분에서는 암꽃이 있고 밑에 부분에서는 이렇게 수꽃이 따로따로 달리게 됩니다. 여기 있는 것도 이 꽃이라고 볼 수 있나요? 예, 맞아요. 여기 있는 게 지금 이렇게 꽃이 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건 단풍나무 종류가 이렇게 꽃을 이렇게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아까 느티나무 봤듯이 이것도 잎하고 같이 나오면서 줄기가 새로 나오면서 거기서 꽃이 달리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꽃이 폈는데 많이 피지는 않아서 이제 피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중에는 거의 다 피는 그러한 것을 볼 거고요. 지금 이 단풍나무 종류가 굉장히 많은 단풍나무 종류가 있는데 그것들 대부분 다 꽃을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중에서 얘기를 할 때 고로쇠물 이렇게 해서 수액을 먹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것도 지금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고로쇠도 이 단풍나무 종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이렇게 꽃이 피고 있어요. 네, 지금 여기서 보는 이 꽃은 이게 민들레 종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토종 민들레가 아니라 외국에서 들어온 서양 민들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꽃이 예쁘게 노랗게 피어 있죠. 그리고 이 구분을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뒤에 보면은 꽃을 받치고 있는 거를 요거를 총포라고 합니다. 서양 민들레는 요게 총포라고 하는 건데 다 뒤로 닫혀져 있어요. 우리나라 거는 다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거는. 그 다음에 얘는 생태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커요. 하나는 뭐냐면은 얘는 그 사는 장소는 비슷비슷해요. 근데 뭐가 차이가 있느냐? 얘는 꽃을 피울 때 우리나라 민들레는 봄 한철만 피우고 그 다음에 다 지고 나면 더 이상 꽃이 안 펴요. 근데 서양 민들레는 1년 내내 펴요. 지금부터 가을까지 꽃이 핍니다. 그 꽃 피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열매가 굉장히 오랫동안 만들어지고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자가수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꽃가루가 자기 암술머리에 갖다 붙어갖고 씨를 맺을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토종 민들레는 그러지 못해요. 다른 꽃에서 있는 다른 개체에서 온 꽃가루와 붙어야만 여기서 그 씨가 맺힙니다. 또 일본에서 재미난 연구를 했어요. 뭐를 했냐면은 총포가 왜 이렇게 뒤로 닫혀져 있을까? 이거의 장점은 뭘까? 왜냐하면 총포는 꽃을 보호하는 거예요. 역할이. 보호를 해서 위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을 때 보호하는 거 같고 이렇게 뒤로 닫혀져 있을 때 보호하는 거는 뭔가가 적이 다르다는 거겠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 꽃을 갖다가 먹는 게 뭐가 있냐면 달팽이가 있어요. 달팽이 종류. 걔가 달팽이가 와갖고 여기 올라가서 여기 있는 꽃잎을 먹거든요. 여기서 암술수술하고. 그런데 일본에서 그 연구를 했더니 뭐냐 이렇게 닫혀져 있으면 달팽이가 잘 못 올라간답니다. 이것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서 그늘에 놓으면 꽃이 이렇게 다 오므라들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제대로 관찰을 할 수가 있는데 안에 가서는 빨리 오므라들기 전에 관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채집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보통 이런 모종삽으로 채집을 하죠. 이런 모종삽으로 채집하면은 주변에 굉장히 많은 부위를 다 손상하게 돼요. 그래서 좀 더 쉬운 방법은 여기에 이렇게 이 약초 곡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용해서 하면은 훨씬 더 그 주변에 손상을 안 가고 잘 채집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채집하는 건 이거는 원래 화단인데 민들레를 심어 놓은 게 아니라 저절로 이게 퍼져서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잡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한번 채집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됐죠? 이거는 이제 심어줘야 되고. 그래서 보면은 이 뿌리가 있죠? 이 민들레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하얀 전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뿌리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이 줄기도 자르면 다 이런 전물이 나옵니다. 이고요. 그 다음 이거 보니까 또 다른 꽃이 있죠, 여기? 여기 작은 거죠, 여기에. 이거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것처럼 이게 자세히 보면 굉장히 예뻐요. 꽃잎이 이것도 역시 5장이 되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예. 자, 여기를 보면 이렇게 말려 있죠, 이런 식으로. 끝에 작지만. 그럼 이거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 꽃이 말려 있다. 꽃말이라고 합니다, 꽃말이. 자, 여기서 보면은 뭔가 두 가지의 그 식물이 같이 있는 거죠. 완전히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여기 있는 거, 여기 잎이 다르죠, 이렇게 두 가지가. 이거하고 또 다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거 한 그루일까요, 두 그루일까요, 그럼 이게? 이쪽에 있는 가지가 여기 꽃잎이 많은 그런 가지예요, 여기에. 근데 밑에서 보면 옆에 요거는 꽃잎이 적은 그런 가지가 있는 거하고 붙어 있어요, 저렇게. 식물들은 서로 비슷한 종류면은 접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여기에다가 얘를 접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래서 원래 개옥수나무가 이렇게 있다면은 거기에다가 접을 붙이고 딱 잘라내 갖고 요거만 크게 했어야 되는데 밑에서 이게 다시 나온 거예요. 하나의 나무에 두 개가 달린 거죠. 두 가지가 같이 사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원래 이 꽃을 보기 위한 거 풀독이라고 합니다. 풀독이라고, 요건 별도의 이름을 붙이는 그러한 종이고요. 여기 있는 건 개복숭아. 여기에 복숭아하고 꽃은 똑같아요. 이게 우리가 먹는 복숭아하고 똑같은데 단지 열매가 굉장히 작아서 먹기는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기계에 나와 있는 건 수술이고요. 그 다음에 요 가운데 보면은 여기에 암술이 있는데 이렇게 쉽게는 잘 구분이 안 되죠. 여기 끝을 자세히 봐야 되면, 자세히 보면은 색이 다른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뭔가가 색이 달라요, 하나가. 매화꽃이 있고, 그 다음에 매화꽃이 있고, 그 지면서 이제 살구꽃이 피고, 그 다음에 복숭아꽃이 피고, 연속적으로 해서 약간씩 중첩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구분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워해요. 특히 제일 어려워하는 건 뭐냐? 매화하고 살구를 어려워합니다. 꽃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 두 종은 서로 교잡이 가능해요. 서로 다른 종이지만 교잡이 가능해서 거기에서 살구하고 매화하고 중간 형질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원래 매화는 굉장히 제일 일찍 피고, 우리가 보통 청매라고 하는 꽃 색깔이 하얀색 꽃이 피는 게 그게 원래 그 제일 많이 존재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를 원하냐면 매실을 원하죠. 꽃보다도 요즘은 또 매실을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매실을 하면은 그 청매 같은 것들은 굉장히 열매가 작은데 살구는 크죠. 그래서 그 살구하고 그거를 교잡을 시켜서 거기에 매실의 특성을 가지는 걸 얻는다면 훨씬 좋겠죠. 그래서 그걸 교잡을 시켜놓으니까 어떤 형태냐? 꽃은 살구가 되고 열매는 매실이 되는 거야. 예. 그럼 열매에서 매실과 살구 구분하는 걸 아세요? 먹어보고 그냥 먹지 않고도 아는 방법은 뭐냐? 익었을 때, 노랗게 익었을 때 한번 흔들어 보세요, 열매를. 그럼 살구는 따그락따그락해요. 그건 뭐냐? 겉에 있는 과육하고 씨하고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예요. 살구는 잘 떨어지고 매실을.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매실을 청을 만들고 또는 장아찌를 할 때 한번 보세요. 잘 떨어지지 않으니까 억지로 해서 떼어내죠. 쌀을 가지고 뻥튀기를 팍 튀겨요. 그럼 밥풀튀기. 거기에 그 색을 넣어주죠, 예쁘게. 그래서 우리는 그 색소를 넣어서 하면은 요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게 이름이 뭐냐? 박태기 나무예요, 박태기. 자, 꽃을 보면 밥풀튀기, 박태기. 좀 비슷하죠? 예, 그렇게 됩니다. 이게 콩과 식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콩 열매, 여기에 보면 열매가 있죠? 여기 콩처럼, 이렇게 콩깍지처럼 생겼죠. 요 자체를 콩열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에 하나 좀 따볼까요? 보일지 모르겠네요. 이따가 다시 한번 뭐 보죠, 여기서. 여기에 보면 꽃잎이 위로 하나 딱 젖혀져 있고, 여기에, 그죠? 그 다음 여기에 또, 여기에서 이 두 개가 또 갈라지면 이렇게, 이렇게. 5장이죠. 그렇게 되면서 여기에 보면 수술도 있죠, 이렇게. 예, 수술이 자세히 보면은 이게 10개가 있어요, 10개가. 그 다음에 그 가운데에 이제 암술이 있고, 이렇게 보통 다른 우리가 생각하는 꽃잎 모양하고 좀 다른 이유가 있나요? 모여서 필 때 하고 따로따로 필 때 하고도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모여서 피는데 대신에 이 나무는 키가 작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숲, 지금도 여기 이렇게 놓지 않고 숲 같은 데 가면 잘 안 보여요. 아. 그럼 한 번 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오래 있어야 돼. 네. 오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다 숨겨 놓는 거예요, 이게 안으로. 그 속에 꿀샘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찾아 막 헤매고 그렇게 해야 돼요. 여기에서 볼 때, 자, 겉에서 잘 보면 나비 같은 것처럼도 보이죠, 이게. 네. 예, 다른 거, 곤충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네. 네. 그래서 이게, 아, 내 동족이 있구나 하고 가서 또 찾아가고. 아.